오늘은 남성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 식사의 특정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매일 먹는데 그렇게 나쁠 리가 없지.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지만 사실 남성들의 습관에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녁 식사 워스트 5를 랭킹 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나도 먹었었는데 후회하기 전에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변 남성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5위는 흰쌀밥 폭식입니다. 저녁밥인데 한국인의 주식이잖아. 고기도 아닌데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밤에 흰쌀밥을 잔뜩 먹는 습관, 사실 남성의 수명을 서서히 단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서 흰쌀밥을 몇 그릇씩 더 먹는 경우 없으신가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혈당의 급상승입니다. 흰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내장 지방이 붓기 쉬워지고 동맥경화나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복부에 지방이 붙기 쉬운 체질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나 비만, 고혈압 등으로 이어져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흰쌀밥은 건강에 좋겠지라고 안심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함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은 한 공기까지만. 반찬 수를 늘린다.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꾼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노력으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조금 의식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4위는 편의점 튀김입니다. 퇴근길에 출출한데 하나만 먹을까 하며 무심코 사 먹게 되는 편의점 치킨이나 닭강정. 하지만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수명에 악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름의 질이 문제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튀김은 여러 번 재사용된 기름으로 튀겨지는 경우가 많아 산화된 기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튀김옷 부분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산과 첨가물. 이것들은 동맥경화, 심장병, 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편의점 튀김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짠맛, 지방, 감칠맛 조미료의 3중 콤보로 내가 더 먹고 싶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주일에 몇 번씩 사 먹게 되는 상태가 되면 몸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쌓여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만.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키친타올로 여분의 기름을 흡수시킨다. 집에서 닭가슴살을 오븐에 굽는 등 대체 식품을 만들어 둔다. 조금만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매일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밤 손이 뻗어질 것 같으면 한번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3위는 된장찌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된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채소도 들어있고 몸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확실히 된장찌개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특히 남성은 간이 진한 된장찌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 그릇 더, 두 그릇 더 먹게 되거나 김치와 함께 먹는 등 나트륨 과다 섭취 조합이 되기 쉽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적으로 약 2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 기준으로 7.5g 미만입니다.
즉, 된장찌개를 2~3그릇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식이나 반찬 등에도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10g 이상을 섭취하는 남성도 적지 않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신장병,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알아차렸을 때는 혈관이 망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나쁜 음식으로 치부할 생각은 없지만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오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된장은 적게, 건더기는 많이 넣는다. 국물 맛을 살려 나트륨을 줄인다. 하루 한 그릇까지만 마신다. 저염 된장을 활용한다. 된장찌개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적당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위는 라면입니다. 퇴근 후 한 잔이 즐겁고 술 마신 후 해장으로 최고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라면이야말로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저녁 식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나트륨과 지방의 이중 공격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약 6~7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거의 다 소진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국물에는 기름과 동물성 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혈중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인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혈당을 급상승시키기 쉽고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체질을 만듭니다. 특히 늦은 밤에 라면을 먹으면 섭취한 영양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게다가 라면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도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기름지고 짠맛의 조합으로 내가 강한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도 어느새 주 3~4회 먹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은 최대한 남긴다. 채소가 듬뿍 들어간 라면을 선택한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 꼭 먹고 싶을 때는 점심에 먹는다. 라면은 확실히 맛있지만 밤에 라면을 먹는 습관은 확실히 건강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그 한 그릇,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1위는 술과 안주뿐인 저녁 식사입니다. 오늘은 식욕이 없으니까 가볍게 한 잔만. 저녁은 맥주와 안주로 해결하는 게 늘 하던 습관이야. 이런 밤, 뜨끔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수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선 술 자체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더해 자주 선택되는 안주들, 튀김, 소시지, 치즈, 스낵 과자들은 나트륨과 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영양 균형이 완전히 깨져간 신장, 혈관에 서서히 손상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로서의 만족감을 얻더라도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줄어들어 연약한 체질에 가까워지고 골절이나 거동불능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또한 안주만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무서운 점은 몸의 이상이나 식욕 저하를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오늘은 좀 몸이 나른하네.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타이밍에 술을 마시고 얼버무려 버리는 바람에 큰 병의 징후를 놓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주식과 주반찬, 부반찬도 함께 먹는다. 안주는 나트륨이나 가공식품이 아닌 두부, 샐러드, 생선구이 등으로 바꾼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일을 만든다. 안주만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계속된다면 전체적인 생활 균형을 재검토한다. 안주만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도 장기도 갉아먹는 조용한 위험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재검토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녁 식사 베스트 5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흔히 접하는 저녁 식사들이었죠?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것, 무심코 튀김에 손이 가는 것, 된장찌개를 계속 리필하는 것, 라면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것, 술과 안주만으로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몸에는 매일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먹는 즐거움이나 간편함, 만족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영양 불균형과 장기에 대한 부담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격렬한 불규칙한 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그냥 그런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부 그만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줄인다. 조금 노력한다. 조금 신경 쓴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반응해 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먹고 있었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바꿔야 좋을까? 라는 실천적인 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부 확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의식입니다. 우선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보세요. 1. 채소를 먼저 먹는 것만으로 혈당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샐러드나 나물 등 식이섬유를 포함한 것을 입에 넣는 것만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밥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우선 이 순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저녁 식사에 국물이 있다면 하루 한 그릇까지만. 된장찌개나 국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2그릇, 3그릇 마시게 되면 나트륨 과다가 됩니다. 저염 된장이나 건더기가 많은 국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를 하는 것으로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튀김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섭취하는 기름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는 분들께는 이 조언도 드립니다. 술을 마시는 날은 주식, 주반찬, 부반찬을 의식한다. 안주는 가능한 한자연 식품에 가깝게 한다. 두부, 채소 스틱, 생선구이 등. 작은 노력들이 미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식생활로 만들어진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이것도 안 돼? 나도 하고 있었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안 좋은 것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해드렸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건강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저녁 식사가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좋았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랭킹 중에서 이것은 계속하고 있었네, 이것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 함께 건강을 목표로 합시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